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문제입니다. 일정한 규칙으로 수를 나열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이 밑줄 안에서 어떤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서 5, 27, 22, 48, 14, 3, 1, 8, 7, 1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볼게요. 얘랑 여기에서 5랑 27이랑 22. 저 숫자 A, B, C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뭐 차이를 구하려고 봐도 어렵고, 자, 보세요. 자, 얘는요, 앞에 거에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27도 그렇고 8도 그렇고 1도 그렇고 125도 그렇고 어떤 수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세제곱근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얘가 세제곱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고요. 얘네 둘을 뺀 게 결국은 C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를 세제곱해야 27이 나오느냐? 3을 빼야 되죠. 3을 하면 되겠죠. 그럼 5의 제곱은 25니까 얘네 둘을 빼면 22가 나오네요. 자,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4의 제곱은 16입니다. 어허, 이렇게 나오네요. 자, 1은 1의 세제곱이고요. 3의 제곱은 9예요. 빼주면 나오겠네. 자, 그럼 125는 5의 세제곱이고요. 7은 49가 되겠죠. 제곱하니까. 따라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n은 49에서 5를 뺀 몇이다? 44가 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수열의 문제를 해결을 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수에 조금 익숙해져야지만 잘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현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바르게 해석한 것을 골라라. 자, 자료 해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우리 표의 제목과 그다음 단위, 그리고 주석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수출입 현황 확인했고요. 그다음 단위, 억불이다. 아, 절대적인 수치구나. 이렇게까지 확인했고 주석은 없으므로 이렇게까지만 확인하고 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는요, 이제 우리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증감 패턴. 얘는 차가 가장 큰 애, 차가 제일 작은 애. 아, 그러면 우리 가와 나를 먼저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 감소하고, 증가하죠? 여기도 같이 보고 갈게요. 감소하고, 증가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출액은 2016년에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그래서 보기에 가가 있는 거, 선택지에 가가 있는 건 지우시고 증감 패턴 봤더니 감소할 때 감소, 증가, 화살표 방향이 똑같네요. 패턴이 동일하다. 그럼 나가 없는 거 삭제. 자,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 0, 그 다음에 여기는 7이니까 903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9, 여기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2, 여기는 5, 그럼 여기 6 되죠? 그럼 3이니까 9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 여기는 9, 여기는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수입이 제일 작은 해는 언제예요? 지금 2018년이 제일 작고 가장 큰 해는 952가 제일 크니까 17년이 제일 커서 2번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총 길이가 1120km인 거리에 동일한 간격으로 역을 설치할 거예요. 역을 설치하려고 해요. 350, 840, 그 다음에 1120km 지점에는 반드시 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역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거리의 처음과 끝 지점에 반드시 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나왔고 최소라고 하니까 우리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역의 최소의 개수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간격이 최대란 얘기예요. 간격이 최대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거리들의 무엇을 구할 것이냐? 최대 공약수를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 최대 공약수가 곧 간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50, 840, 1120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최대 공약수를 찾아볼게요. 자, 그럼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건 10이니까 35, 84, 1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7로도 가능합니다. 7, 5, 35, 7, 1은 7, 7, 2, 14. 그 다음에 7, 1은 7, 42가 나오죠. 7, 6에 4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간격이 최대인데 이 간격의 최대는 70k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간격을 구했으니까 이제 몇 개의 역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나눠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1120 나누기 70을 해요. 자, 그러면 몇 개가 나오냐면 16개가 나오는데 16개가 답이 아니죠. 왜냐면 이 16이라고 하는 거는 간격의 개수가 됩니다. 간격의 개수예요. 자, 그러니까 16개의 점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과 끝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해 주셔야 총 17개의 역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7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역은 최소의 개수일 수 있지만 간격이 최대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이 킬로미터로 구하는 최대 공약수는 결국 간격이다라는 거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자, 우리 1120 나누기 최대 공약수 했어요. 그때 나오는 숫자는 역의 개수가 아니고 간격의 개수이므로 하나를 더 더해 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우리 니은자로 이렇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최대 공약수는 세 수가 모두 나누어지는 수만 가능하고요. 최소 공배수는 3개 중에 2개만 가능해도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아마 문제 푸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시와 2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가장 일직선에 가깝게 위치하는 부분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시침과 분침, 일직선. 자, 그랬을 때 그 시각을 구해내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볼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면요. 자, 이렇게 갈게요. 시침과 분침 있었을 때 1시간에 얼만큼을 움직이고 1분에 얼만큼을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원형의 시계를 생각해 주세요. 아날로그 시계. 자, 12부터 이렇게 있죠. 1, 2, 3, 4 해가지고 11, 다시 12 이렇게 되는 그 시계를 생각해 보시면요.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 360도가 되고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60을 우리가 12로 나누게 되면 30이 나와요. 그래서 시침은 1시간에 30도를 움직입니다. 분침은요, 1시간 동안 한 바퀴를 다 움직이기 때문에 분침은 1시간에 360도를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그러니까 이 30을 60으로 나누게 되면 0.5도를 움직이고 1분에 자, 같은 방식으로 분침은 6도를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1시와 2시 사이라고 했어요. 1시와 2시 사이.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나타낼 때 1시 X분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시 X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에 가깝다고 해요. 자,
자, 일직선에 가깝다. 그러면은 여기 12를 기준으로 자, 1시 x분이니까 1시 여기 시침이에요. 이게 1시 여기요. x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지금 이루는 각이 180도가 된다는 거네요. 일직선이 되었을 때. 자, 근데 이 시계 문제는요. 기준이 12예요. 그러면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서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빼주어야 180도가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자, 그러면 이제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시 x분이니까요. 1시간을 일단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1시간 30도씩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x분이니까 x분 동안 움직였어요. 0.5도씩. 됐죠? 그러니까 시침은 30 플러스 0.5x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분침도 살펴볼게요. 분침은 시간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어차피 360도를 돌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분침은요. x분 동안 얼만큼 6도씩 움직였어요. 그래서 6x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침과 분침의 각도를 가지고 우리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서 빼기 어떻게 된다?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빼면 차이를 구하면 180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괄호 풀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요. 여기 계산하면 5.5x가 넘어가서 계산하면 210이고요. 따라서 x는 5.5분의 210이고 얘를 계산해 주시면 55분의 210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눠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요. 우리 2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눗셈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요. 이렇게 패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종종 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분수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얘 자체를 분수로 바꾸고 계산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계산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이 5.5라고 하는 아이는요. 5 플러스 0.5잖아요. 그러니까 5와 2분의 1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얘가 2분의 11이 됩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1x가 210이고 따라서 x는 어떻게 된다? 11분의 420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아이도 계산하고 이렇게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인 교통사고에 관한 자료인데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자료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자, 우리 제목 보시고요. 일단 노인 교통사고라고 했고요. 노인 교통사고. 그 다음에 단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인이라고 하는 거 65세 이상이다까지 체크해 주신 다음에 보기로 넘어와서 선택지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 갈게요. 자,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노인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매년 증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사망자 수도 가장 많다. 그 다음에 건수보다 항상 많다. 증감 패턴이 같다. 5,000명 이상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자, 차근차근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히 크게 계산하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볼게요. 조사 기간 동안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예요. 자, 그럼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확인하셔야겠죠? 자, 발생 건수 확인해 보시면요. 여기 증가했고요. 여기 증가했고 여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증가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노인 교통사고 부상수가 가장 많은 해. 부상자 수가 가장 많은 해는 언제예요? 2019년이네요. 2019년. 자, 그랬을 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2017년이 가장 많네요. 노인사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요. 그쵸?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자, 그러면 우리 3번도 한번 보고 갈게요. 조사 기간 동안 노인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자,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보다 항상 많대요. 자, 발생 건수, 부상자 수, 발생 건수, 부상자 수, 발생 건수, 부상자 수, 발생 건수, 부상자 수, 그쵸, 많죠?
자, 그 다음에 증감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증가 감소의 패턴을 우리가 그려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에서 부상자 수는 5,000명 이상이다. 자, 5,000 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해서 우리 2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